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결에 올라온 K녀는 어떻게 방송에서도 남편 욕을 하냐라는 글을 하고 다른 나라도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6월 17일까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상태예요. 지금 3개월째인데 그래서 조금 순화해서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K 예능을 보다 보면 남편을 욕하는 소재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빈도수로 본다면 거의 탑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녀가 공중파에서도 공공연히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여자 편만 드는 거는 한여덟 뿐이다.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남자 패널도 있고 여자 패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편 욕을 하다 보면 남자 패널은 오히려 실드를 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남자 패널들의 실드가 맞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자 패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자 편만 들어요. 그런 방송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어서 한국 여자는 무조건 여자 편만 든다. 뭐 방송만 그렇겠습니까? 이번에 12사단 훈련병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요초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실드 치는 분위기예요. 과거에 여시 같은 경우는 이은혜, 고유정까지도 실드를 쳤습니다. 이거는 공감이 아니고 거의 뭐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어서 여자가 잘못해도 여자 편 드는 거 다들 알잖아. 그러니까 맨날 방송에서조차 여자가 잘못했는데도 대놓고 얼굴 다 까는 방송에서조차 여자 편을 든다. 한국 여자는 이성과 양심이 없는 존재 같다. 그냥 죽어도 여자 편만 드는 FM 군체 집단이다. 반대로 남편이 잘못했는데 공중파 방송 나와서 대놓고 아내 욕하고 다른 사람들도 무조건 편들어서 아내 욕하고 패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보는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다 아내 욕하는 경우가 있냐? 없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없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서유리 씨가 최병길 PD랑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리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남편 뒷담화를 엄청나게 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병길 PD가 빡쳐가지고 본인의 SNS에다가 본인의 앞길을 막냐면서 진흙탕 싸움 해보자는 거냐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유리 씨의 반응이 뭐였냐고 하면 여러분, 전 그냥 방송인으로서 주어진 제 일을 열심히 한 거랍니다. 예능을 너무 찐으로 받으시면 흐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능에서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이라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 남편이지만 전 남편 욕하는 예능으로 밥 먹고 산다? 그냥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물어봤습니다. 방송이나 일상에서 한국보다 심하게 남편 욕을 하는 나라가 있냐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국에서 방송이나 일상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만큼 강하게 또는 자주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토크쇼 등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농담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일상,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챗GPT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여자친구라든가 와이프, 대화 대상 자체를 잘 삼지 않습니다. 욕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심지어 그거를 욕을 한다면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안 합니다. 설령 욕할 정도가 된다는 거는 거의 인내심이 폭발했을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남자들은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K녀들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친구, 남편 욕하는 게 거의 주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일본 방송에서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농담이 드물게 나타나며 전통적인 성역할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상은 어떠냐? 남편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적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내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랑은 완전 반대라는 거죠. 미국 코미디쇼나 토크쇼에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빈번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상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영국 방송은 코미디 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부부간의 불만을 유머와 풍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머 풍자 수준은 아니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융당 폭격을 하죠. 좀 다릅니다. 일상 남편에 대한 불만을 비교적 점잖게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 방송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일상 남편에 대한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결론 한국에서 방송이나 일상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 사회, 문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종합 점수로 본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다. 경제만 선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K인 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친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스윗합니까? 가장 스윗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편들 전 세계 어느 나라 남자들에 비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남자만큼 잘하는 남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욕을 남자친구 욕을 하는 이런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코 선진국적인 문화가 아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